집 안을 둘러보니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잘 됐구나. 오늘 손주 보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어. 너희랑 같이 밥 먹고 가려고. 박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눈썹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밥상을 본 박씨 할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자리에는 빈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니? 아니, 제가 어머니 밥 차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알아서 찾아 드세요. 뭐라고? 저는 식모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 집에 굳이 와서 밥까지 얻어 드시려고 하시네요. 너는 안 사도는 오면 십첩반상에 진수성찬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고 시어머니 밥상엔 빈 그릇 올려놓고 개무시를 하니? 저희 엄마 제가 챙기는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세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해도 정말 너무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변두리에서 30년째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셨던 69세 임순자 할머님이십니다. 박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그때 아들은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시댁에서는 여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겠냐며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박씨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 자식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제가 이 목숨 붙어 있는 한 우리 아들 궁계는 안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동네 목욕탕의 세신사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의 거친 말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문질러서 어떻게 때를 밀어요? 힘을 제대로 줘야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씨 할머니의 손길은 단단해졌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박씨 있는 시간에 가야 해. 솜씨가 참 좋더라고. 손님들의 굳은 살을 밀어내다 보니 박씨 할머니의 손마디도 점점 굳어갔죠. 목욕탕 단골 최씨 할머니는 늘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자씨,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재혼이라도 하지 그래요? 아들도 이제 컸잖아요. 그때마다 박씨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 아들만 잘 자라면 그걸로 됐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박씨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우리 아들, 이제 고생 끝이다. 아들의 기쁜 소식에 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는 더욱 기뻤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와도 될까요? 그래, 어서 데리고 와봐라. 어떤 색시인지 궁금하구나.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공손한 태도, 첫인상부터 마음에 쏙 들었죠.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도 저를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박씨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딸을 가진 적 없던 박씨 할머니에게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가슴 깊이 와닿았죠. 목욕탕에서 만난 단골 손님들은 며느리 자랑에 신이 난 박씨 할머니를 보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자씨, 요즘 며느리들 얼마나 독한지 알아? 처음엔 다 그래. 잘하는 것 같다가 재산 다 빼앗고 나면 돌변한다니까. 김씨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앞집 할머니도 처음엔 맏며느리가 얼마나 잘했다고. 근데 지금은 어휴 말도 못해요.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그런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정말 친딸 같은 아이예요. 결혼 초기 며느리는 정말 친딸처럼 잘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장도 보고 음식도 함께 해먹었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이고, 내가 하면 되는데. 어머님이 항상 요리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제 차례예요. 특히 어머님, 저희 같이 찜질방 가요. 제가 어머님 등도 밀어드릴게요. 라는 며느리의 말을 들은 박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남의 등만 밀어주다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등을 밀어준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 정을 주고받으며 정말 친정 식구처럼 지냈죠.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고 며느리도 마치 친정 어머니처럼 박씨 할머니를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그래. 주영아, 고생 많았다. 우리 집에 드디어 경사 났구나. 그러나 손주 서아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맞벌이를 하던 아들과 며느리는 신생아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씨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게 되었죠. 손주를 돌보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손주가 할머니 하고 웃을 때마다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독박 육아의 부담이 커져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예 박씨 할머니의 집에서 손주 서아를 키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죠. 어느 날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도 너무 빠듯해요. 서아 키우면서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저희가 너무 못난 부모라 미안하네요. 박씨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친정 부모 없이 힘겹게 자랐습니다. 시댁에서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왔죠. 그 기억이 떠올라 며느리의 말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아가 크면 공부방도 따로 만들어줘야 할 텐데 집은 월세에 방도 없어서. 에휴. 며느리의 이 푸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힘들지 않게 해줘야지. 박씨 할머니는 고민 끝에 자신이 은퇴 후를 대비해 모아두었던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세신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였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려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박씨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될까요? 며느리는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박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박씨 할머니는 흐뭇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듯한 느낌이었죠.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까지. 박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골 손님들이 걱정하며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셨죠.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자연스럽게 함께했던 식사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해도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요. 라는 말만 돌아왔죠. 목욕탕에서 만난 최 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요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점점 연락도 뜸해졌고 그나마 연락이 오는 때는 손주를 맡기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죠. 어머님, 통장에 10만 원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달 좀 빠듯해서요. 또? 아이고, 알겠다. 며느리의 연락이 올 때마다 항상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청이 잦아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래도 박씨 할머니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림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나마 내가 여력이 될 때 도와줘야지. 하지만 이런 생활이 몇 년 동안 지속되자 박씨 할머니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며느리가 손주를 맡긴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7시에 손주를 데려다 주기로 했지만 박씨 할머니는 오늘만큼은 달랐으면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이야기라도 나누고 와야지. 기대감에 부풀어 1시간 일찍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항상 7시에 오시다가 오늘은 좀 빨리 오셨네요. 아, 곤란하네. 멋쩍은 웃음을 짓던 며느리는 곧바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선 들어오세요. 박씨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손님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사돈 오셨어요. 사돈은 먹적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거실에는 보기에도 십첩반상이 넘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기 나는 갈비찜과 노릇하게 구운 생선, 푸짐한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며느리는 박씨 할머니를 바라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먹는 동안 서화 좀 봐주세요. 밥 먹다가 중간에 끊기는 거 싫어서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오랜만에 친정어머니랑 할 얘기도 있고요. 사돈은 잠시 며느리의 눈치를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 얘는 시어머니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렇지. 죄송해요, 사돈. 저희 식사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럼 잠시만 부탁 좀 드릴게요. 호호. 박 할머니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돌보면서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연히 박씨 할머니도 식사 자리에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식사는커녕 손주나 봐달라고만 했죠. 마치 가족이 아닌 남처럼 그저 보모처럼 대하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말없이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며느리와 사돈은 그들끼리 웃으며 담소를 나누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박씨 할머니는 사돈과 며느리에게 인사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사돈, 이럴 게 아니라 다음에 식사 자리 한번 제대로 가지시죠. 예, 그래요. 다음에 봬요. 할머니, 안녕. 손주는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했고 사돈도 짧게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 할머니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단지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야. 그렇게 애써 자신을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의 집에서도 사돈처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며느리가 손주를 맡기는 날이 아니었지만 박 할머니는 아들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별다른 용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그동안의 서운함을 덜어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연 며느리의 표정은 짜증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박씨 할머니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도 연락 없이 손주 맡기고 가잖니? 나는 가족이니까 그래도 된다 생각했지. 너희도 그러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니? 며느리는 전곡을 찔린 듯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투덜거리며 현관을 정리하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야 오니? 그냥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왔지. 가끔 보잖아요. 며느리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속이 쓰려왔지만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니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냄비에서는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상이 세팅되어 있었죠. 잘 됐구나. 오늘 바빠서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어. 너희랑 같이 밥 먹고 가려고. 박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눈썹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상을 차린 모습을 본 박씨 할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인 2명의 밥그릇과 애기용 밥그릇. 뭔가 이상한데? 박씨 할머니의 자리에는 빈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니? 당황한 박씨 할머니가 묻자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대꾸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밥 차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알아서 드세요. 저는 식모가 아니에요. 순간 박씨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식사하러 오셨으면 직접 챙기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하세요? 박씨 할머니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희가 손주 맡길 때마다 집에서 밥도 못 먹고 돌봐줬는데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예, 그건 어머니가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고 그나마 손주라도 돌보시면 덜 심심하실 테니까 신경 써드린 거죠. 근데 어머니는 왜 갑자기 와서 밥까지 얻어드시려고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과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격앙된 감정을 참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며느리가 무슨 말 했는지 너도 좀 들어봐라.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들은 며느리와 박씨 할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러곤 박 할머니를 바라보며 서운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박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들은 며느리 쪽으로 가더니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잖아요. 그러길래 왜 말도 안 하고 오세요? 그 말에 박씨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상에 빈 그릇 올려놓고 개무시를 하는데 지성아, 난 네 엄마잖니? 어머니,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만드세요? 애초에 어머니가 말만 하고 왔어도 와이프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 순간 박 할머니는 모든 감정이 뒤엉켜 속에서 폭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빈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나의 존재는 이 빈 그릇과 다를 바 없구나. 그래, 그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 해준 것들이 다 헛수고였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다. 박씨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박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베풀어온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돈을 보태주고 아파트까지 증여했던 순간들까지.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게 놓인 빈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핑계로 자신을 이용하고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그 차가운 한마디도 귓가에 계속 맴돌았죠. 그동안 나는 집도 마련해주고 손주를 키워주고 생활비도 보태주면서 내 자식이 편하게 살길 바랐지.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게 뭐였지? 빈 그릇. 그 차갑게 놓여있던 빈 그릇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준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기대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박씨 할머니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곧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평소처럼 목욕탕으로 향했죠. 어머, 순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세신사 시절 단골 손님이자 제일 친한 친구인 최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내가 바보였나 봐.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도 사줬는데 이제는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싫어하네. 최씨 할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 말했잖아. 요즘 자식이고 며느리고 부모 재산 다 빼앗고 나면 돌변한다고. 순자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사위가 변호사인데 이런 경우 증여 취소도 가능하다더라고. 박씨 할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해? 그럼 저짝 과일 가게 김씨네 며느리도 그렇게 했다가 집안 한바탕 뒤집어졌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씨 할머니의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내 몫을 챙겨야 해.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씨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씨 할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죠. 변호사님, 제가 아들 부부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가능합니다. 부모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에 대해서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정황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집이 다시 제 앞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네, 서류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아드님 내외분이 항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박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대출받아서 사준 차가 있는데 아들 내외가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명의는 아직 제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확인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차량도 법적으로는 할머님 소유예요. 실제로 아드님 내외분이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명의자가 할머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이번에 아들한테 명예 변경해준다고 약속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겠죠.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씨 할머니는 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한 걸까? 하지만 곱빈 밥그릇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너무한 건 아들이랑 며느리지? 며칠 후 박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시간 좀 내라.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할 말이 있다. 너희 집에서 보자꾸나. 네. 알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박씨 할머니는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내자 며느리가 궁금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이 집 다시 내 거야. 며느리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어머님, 이게 무슨... 증여 취소 서류야. 이제부터 이 집은 다시 내 소유가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식이 그 의무를 저버리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 변호사한테 확인해봐. 아무 문제 없다더구나. 어머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는 이 집에서 평생 살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고 내가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대해주길 바랐다. 그 외엔 하나도 바란 게 없었는데? 며느리에게 빈 밥그릇이나 받는 내 처지를 보니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구나.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왜 너희 둘 다 일하면서 돈 벌고 있잖니?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살면 되지.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평생 새신사로 일하면서도 너 키우고 집도 샀는데.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너희는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주는 건 모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하지만 이제 너희도 깨달아야 할 때가 됐어.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차는요? 차는 그래도 저희 주실 거죠? 박씨 할머니는 웃음이 났습니다. 자, 그것도 내 명이잖아. 어머님, 그건 저희가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내 차야. 올해 너희 명의로 바꿔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어.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너무해? 너희가 한 짓에 비하면 이건 너무한 것도 아니야? 박씨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손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서화 맡아주는 거 그만할 거다. 네? 저희 맞벌이 하는 거 아시면서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손주를 봐준 건 너희가 내 가족이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식모 마냥 부려먹었지. 그렇다면 나도 해줄 이유가 없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가 박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박할머니는 피했습니다. 나 어떻게 지내는지, 뭐 힘든 건 없는지 너희가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은 있니? 손주 얘기, 돈 얘기만 듣기만 했지. 내가 어떤 기분인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냐고.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준비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보고 서명해. 이게 뭐예요? 아들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너희와 나 사이의 계약서야. 잘 읽어봐. 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1. 앞으로 용돈 및 경제적 지원은 일체하지 않는다. 2. 무리한 요구 시 그동안 지원해준 모든 돈을 박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월세를 내고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갖출 것. 4. 손주를 맡기는 건 피치 못할 사정일 때만 가능하다. 이 집은 너희에게 공짜로 준 게 아니야. 맘 같아선 집마저도 뺏고 싶지만 손주 생각해서 이쯤 하마. 하지만 너희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집은 이제 내 명의이니 언제든 너희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렴.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서류를 거둬들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지만 박씨 할머니는 등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순간 차가운 밤바람이 박씨 할머니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전라도의 조용한 동네였죠. 친구인 최씨 할머니가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여기 살기 참 좋네. 공기도 좋고 이웃들도 다들 착하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는 조용한 게 최고지. 처음에는 서울 생활이 그리웠지만 이곳은 오히려 더 정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도 생겼고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았죠. 무엇보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노후를 보내기엔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새 집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딱 좋지.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처음에는 적막함이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들리던 서울의 왁자지껄한 소리도 손주 서아의 제잘거림도 없는 고요함이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손주를 맡아주느라 자신의 시간을 희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신 복지관에서 운동도 배우고 동네 할머니들과 산책도 다니면서 활기찬 나날을 보냈죠. 물론 손주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손주가 그리워 울컥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아들에게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으며 근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NS만 들어가도 손주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죠. 벌써 서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네? 다 컸네.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멀리서라도 손주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박씨 할머니가 증여 취소한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대로 월세를 꼬박꼬박 내며 살았고, 이제는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많아 보였고, 박씨 할머니를 다시는 안 볼 듯이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죠. 어머니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보고 월세를 내라니. 이러실 거면 차라리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시지, 진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 때문인지 어쩔 수 없이 변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아들도 예전처럼 무심하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이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보였죠. 어머님, 잘 지내세요? 밥은 잘 챙겨 드시죠?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이제는 연락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이 일로 인해 그들도 한층 성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럼 아주 잘 지내지.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 시골에서 지내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떠세요? 그냥 가까이 사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셨으면 해서요. 너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박씨 할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반성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계약서도 있고요. 이제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아들과의 전화통화가 끝나고 박씨 할머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이곳에서의 삶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반성한 것이라면 다시 가족으로서 가까이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한번 배신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성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을래나?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 합가해서 살아도 될까요? 고민이 되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의 따끔한 충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